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강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에 재학 중인 배윤지라고 해요. 저는 참여관찰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우선 참여관찰법의 사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볼게요. 오늘 소개할 사례는 프란츠 보아스라는 분이 夸키오틀 쪽에 대해서 현지조사, 즉 참여관찰법을 이용해 연구한 사례입니다. 사례를 소개하기 전 먼저 보아스라는 인물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프란츠 보아스라는 분은 미국의 여행가이자 인류학자입니다. 오늘날의 독일에서 유복한 유대인 집안에 1858년에 태어나 물리학과 지리학을 공부했으나 1883년 북극 탐사에 참여하여 이누이트족에 대한 조사를 하며 인류학에 발을 들이게 되었고, 이후 미국인 국적을 취득하여 인류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프란츠 보아스 연구 중 夸키오틀 쪽의 포틀라치 문화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夸키오틀 쪽은 아메리칸 인디언의 한 종족으로 북아메리카 북서부에 있는 밴쿠버 부근에서 살고 있어요. 이 부근의 기후는 1년 동안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어 육지와 해안의 생태계가 풍부하기 때문에 夸키오틀 쪽은 정착 생활을 하며 수집, 어로, 채집 활동만으로도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죠. 더불어 주변 이웃들에게 100%의 이자로 대부를 해주며 교역을 하고, 전쟁을 하며 저장할 수 있는 식료와 모피, 구리방패, 노예 등의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夸키오틀 쪽의 사회는 분업도 발달하지 않았고 가족을 중심으로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夸키오틀 쪽은 어떻게 이 재산을 소비하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夸키오틀 쪽은 포틀라치를 통해서 축적한 재산을 소비하였는데요. 포틀라치란 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과시하며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축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포틀라치는 중요한 사건들을 알리고 자신이 물려받은 지위와 권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축제였습니다. 이때 포틀라치를 여는 주인은 손님을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하였고, 축제가 끝난 뒤 남는 음식과 예물을 손님들의 위계, 즉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초대받은 손님들은 예물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었고, 추후에 주인의 발표를 입증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큰 포틀라치를 열어야 자신의 위신, 즉 권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포틀라치는 크면 클수록 그 주인의 위세가 높아졌기 때문이죠. 포틀라치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첫째는 출생, 혼인, 사망, 입양 등 중요한 사건을 알리거나 성년식 등의 통과 이례를 위한 포틀라치. 둘째는 죽은 선친의 지위를 후계자가 계승하기 위한 장례 포틀라치. 셋째는 새 집을 짓기 시작할 때 하는 신축 포틀라치. 넷째는 공적인 굴욕을 받았다면 체면을 회복하기 위한 체면 유지 포틀라치를 열었고요. 마지막 5째는 명예의 침해와 오명을 싣기 위한 복수 포틀라치가 있습니다. 이 중 넷째, 5째 포틀라치는 자신이 가진 재산을 모두 파괴해버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왜 夸키오틀 쪽은 노력을 통해 어렵게 축적한 부를 한순간에 낭비하고 파괴해버리는 포틀라치를 여는 것일까요? 이는 夸키오틀 쪽의 사회와 문화를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夸키오틀 쪽의 사회는 많은 계급으로 분화되어 있는 계급제 사회였고, 이 계급은 자동적으로 세습되거나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포틀라치를 성대하게 열어야만 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위가 높은 자들은 자녀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낮은 사람들은 자녀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포틀라치를 열 필요가 있었죠. 따라서 夸키오틀 쪽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재산을 축적해야 할 필요는 없었지만 사회적 위세를 위해서 재산을 축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회의 문화는 그 사회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여관찰법은 연구자가 그 사회를 있는 그대로 연구하기 위해서 한 사회 속에서 직접 생활하며 집단을 관찰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夸키오틀 쪽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은
연구자가 참여 관찰을 하며 내용을 기록한 민족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원시 부족들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연구자들이 참여 관찰법을 사용했다면 요즘에는 생생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 인위적인 조작이 더해지지 않고 관찰을 통해서 연구하기 때문에 자료의 실제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관찰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연구자들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편견이 개입되거나 연구 대상에 과하게 몰입한다면 왜곡된 자료가 수집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참여 관찰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장점과 단점까지 알아보았으니 오늘 소개한 사례와 연결지어서 참여 관찰법에 대해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럼 안녕.